안녕하십니까. 유포트에서 공기업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공기업 경제학에 대해서 OTA를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저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현재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회계사도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노무사, 간평사, 그 다음에 테셋, 그다음에 매경 테스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고시반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때 또 전부 다 이 사법시험이랄지 행정고시, 입법고시, 그다음에 외무고시, 국제경제학 시험을 봤었거든요. 모든 경제학 문제, 수험 경제학은 머릿속에 스펙트럼이 다 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저를 따라오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경제학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양력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경제학은 어떤 거냐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의 특징, 경제학이 어떤 걸까?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경제학이 그래서 경제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경제 현상이란 자체는 뭐야?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은 하나의 경제학의 어떤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학을 분석하기엔 툴,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의 언어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수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 뭔가 고도의 수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미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우리가 시간 제약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학을 난해한 학문으로 오인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 따라오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성이 되는데 미시경제학 말 그대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예요. 경제를 세밀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미시경제학 교재에는 그러니까 현미경이 세밀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숲이 있으면 숲에 나무를 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자,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망원경. 숲을 관찰할 때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로 관망하는 거예요. 숲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미시부터 미시 말고요. 거시경제학도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경제학은 수학을 사용하죠. 수학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집합을 모르는데 미분할 수 있습니까? 함수를 모르는데 미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경제학은 모든 이론체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시경제학을 먼저 수강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을 수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험 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국제경제학으로 또 따로 나눠요. 국제경제학 출제 비중이 낮지만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국제경제학은. 자, 여러분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이 있고요. 국제금융론이 있어요. 근데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경제학이니까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론을 개방미시경제학, 그다음에 국제금융론은 거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방 거시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국제금융론은. 그래도 나누는데 당연히 이렇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 바탕이 돼야 우리 국제경제를 다룰 수가 있겠죠.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국제경제학 낮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보험계리사 40문제 나오거든요. 사지선다. 감정평가 40문제 나옵니다. 오지선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40문제 오지선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가 25문제 나와요. 25문제 나오고, 공무원 시험이 20문제씩 나오다가, 이제, 제도가 이제 개편되면서 25문제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대부분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회계사랄지 감정평가사, 노무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그 절대평가예요. 평균 한 60점 이상 넘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제 파트가 좀 어려워요, 당연히. 미시경제, 거시경제 바탕이 돼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막 국제경제 제끼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 수학 못한 학생들 보면 나중에 뭐 수학 정석책 제일 뒤에 있는 거, 확률통계 같은 거 막 제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제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직렬별로 공기업 문제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거든요. 공기업 문제가 낮았는데 최근에는 워낙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준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공무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공무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버금갈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과거에 어땠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국제화 시대 때 공무원이 국제경제를 모르면 돼, 안 돼? 안 될 거라고.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무려 5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합격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맞아야 안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경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험 경쟁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느 경제학 교재나 수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시경제학 따로 해놓고요. 거시경제학, 국제경제 묶어서 보통 따로 이렇게 두 권을 집필하게 되면 집필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재는 한 권으로 단일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 비중 5대5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출제 경향들이 자꾸 거시경제학, 국제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이 다소 뚜렷하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거시경제, 국제경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공기업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물론 직렬별로 차이가 있어요. 뭐 상경통합, 또 단일 전공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경제학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공인노무사 나와 있죠. 공인노무사는 난이도가 정말 모든 경제학 시험에서 가장 낮아요. 25문제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2008년도까지 경제학이 필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필수였는데 2008년도에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90% 이상이 경영학을 선택합니다. 경영학이 쉬우니까. 심지어 경제학을 전공한 이 나쁜 놈들도 경영학을 선택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첫 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선택으로 바뀌면서 이제 당연히 표준 점수제를 도입하겠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갖고 첫 해 경제학이 선택으로 바뀌면서 경영학을 80점 맞고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1차에. 근데 경제학은 25점 맞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 야, 니들 이제 경제학 유리하다. 야, 수요 공급 정도로 알 거 아니야. 수요 공급 쉬우니까 그쪽에서 맞추고 나머지 쭉 찍어버리면 25점 이상 넘을 거다.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선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나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울 정도로 쉬워요. 가장 난이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여러분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공인회계사가 있고 국회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에 국회직, 8급 국회직이 있거든요. 국회직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국회직이 또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거기 1년에 한 1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 틀리기 위해서. 너 틀려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뭐 국어시험 같은 경우도 있죠. 막 지문이 막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가 시간 마감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경제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잔인하게 시험 문제 나와요. 국회직 같은 경우. 그래서 국회직은 뭐 한 해 꽈락만 40점 미만이죠? 꽈락만 막 80% 꽈락 나요.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하고 국회직 같은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노무사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좀 높다. 보험계리사도 좀 약간 보험계리사도 약간 쉽거든요. 노무사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서 약간 정도 공무원이 약간 못 비치면서 노무사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 경제학은. 그래서 공인회계사 파트는 전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7급 공무원 노무사 뭐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생들의 이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했던 게 이거거든요. 야, 그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떨어지면 보통 공기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과목이 달라. 이중 부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어떤 그 봤던 과목들과 유사하게끔 공기업도 봐라. 그게 정부의 또 권장 사항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공기업도 공무원화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난이도는 공무원화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신경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너 공무원 일타거든. 완벽한 일타예요.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책 판매량도 제 1위에 1위. 저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기업 경제학 응시 인원 수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커브가 필요하다는 얘기.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 경제학의 어떤 수강 가이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경제학 비전공자가 있고 뭐 전공자 경험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전공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비전공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금 가르쳐 왔지만 저한테 수강할 학생들 정말 뭐 수석하는 애들 다 인터뷰하면 전부 다 신경수 교수 때문에 합격했다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애들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 그래갖고 복도에서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울어요. 펑펑펑펑. 왜 운지 아세요? 100% 경제학과야. 그러니까 점수를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벽에다 붙이거든요. 그럼 영문과 애들이 막 100점 맞는 거야. 경제학과가 막 70점 맞고 자존심 상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경제학과 출신 애들이 당연히 경제학을 먼저 익숙하죠.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학교에서 지금 10몇 년 동안 강의를 해봤지만 학교에서 그 하는 게 사실은 경제학입니까? 여러분 미시경제학 여러분들 한 학기 과목이죠. 3학점짜리. 다 가르칩니까 교수들이? 못 가르치죠.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뒷부분 고급 미시 파트는 다 생략해버린다고요. 거시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험경제학은 다 시험지 나오거든요. 수험경제학은 뒤에까지 속속들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시만 가르치는 교수를 매 미시만 가르치고 거시 가르치는 거시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수험경제학하고 학교의 강의는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공자가 한 발짝 더 앞서서 나가겠지. 근데 그게 고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전공자들 고득점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있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교수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0점 안 나와요. 신경수가 풀면 100점 나와요. 나는 수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장소다? 학문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수험 경제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는 거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 비전공자는 있잖아요. 기초경제학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바로 이론 들어와갖고 헤매거든요. 기초경제학은 제가 쉽게 아주 입문용어로 같이 쉽게 지금 강의를 해놨거든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이론 강의 수강을 하시고, 문풀 수강하시고, 당연히 수강을 하셔야 돼요. 이론 문풀은.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세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제공이 될 거예요. 요걸 수강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기는 전공자다. 자기는 공무원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왔다. 그 정도면 우리가 기초경제학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준을 좀 생략해도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론과 문풀은 필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 전공자들이에요. 단일 전공만 보는 것은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교재로 커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영역 자체가 좀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우리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신경수 공기업 경제학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통합, 상경통합 학습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동일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출제 범위는 거의 똑같아요. 범위는 똑같고 난이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CPA 수준? 그래서 공인회계사 문제를 풀어본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예 문제 지우세요. 아예 접근하지도 마세요. 왜? 문제 보고 기절합니다. 기절하고, 심정만 약해지고 스트레스만 받아. 보는 거 아니에요. 매경태 테스트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경 테스트 강의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 유형이 달라요. 매경 테스트하고 테스트는 뭐냐면요.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예요, 그냥 경제.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신문지 오류 갖고요. 그거 갖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난이도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강의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기웃기웃 하는 거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이. 자, 보세요. 예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강의가 재미없죠. 강의가 재미가 없어. 강의가 재미없으면 복습이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필수입니다. 예습을 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가 똑같아요. 예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습을 하는데 이 난해한 경제학을 어떻게 예습합니까? 문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이걸 논문도 찾아보고 학교 있는 교수님도 연락해서 다 알아보고 막 합니까? 그건 예습이 아니죠. 독학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읽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 전문 용어가 나와요. 한계 대치율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듣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딱 이론 강의 시간에 접해봐요. 생소해요. 하지만 나는 한계 대치 읽어왔어. 그래도 그게 굉장히 나한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습은. 그래서 예습은 여러분들이 딱 3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나 어렵다? 그 소제목까지만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요. 강의는 당연히 수강하셔야 되죠. 경제학은 독학 안 됩니다. 강의는 당연히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습하셔야 되겠죠. 복습하시고 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문제거든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물론 문제풀이 강의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학은 또 특히 다른 과목과 다르게 문제풀이 강의를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퀵 솔루션이 주어지거든요. 퀵 솔루션.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풀 때, 막 한 20분, 30분 걸려. 저는 어떻게 풀어? 10초 만에 풀어요. 어떨 때 5초 만에 푸는 문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이는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다음에 시간을 세이브해 드릴 테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교재 예습 문제가 반드시 나와 있어요. 물론 따로 기출문제들도 따로 또 발간을 하겠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게 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저도 되게 꼼꼼하거든요. 공부할 때 꼼꼼해갖고요.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돼요. 한 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파고들어. 좋은 성격입니다. 근데 계속 파고들어.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집필하는 교수는 제가 책을 집필했죠? 저는 머릿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넘어가면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파고들잖아요. 파고들면 입이 진도는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손 놔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얻어? 여러분들 수학책 어떻게 돼요? 집합만 새카마잖아, 새카매.
영어책도 명사품만 쎄카만 쳐놔요. 열심히 집합 열심히 하다 공부 A 자 자기처럼도 열심히 A 놓고 뒤에는 하얗잖아.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맥을 훑어보는 거야. 내가 50%만 이해됐다. 쫙 훑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시까지 끝냈다. 내가 끝냈다는 어떤 한 번을 끝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성취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처음 다시 보는 거야. 그럼 70% 이해하는 거야. 또 다시 보는 거야. 80%, 90%. 회독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독수를. 보통 공무원 합격하는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독한 애들은 40회독하는 거 봐. 40회독. 그럼 나중에 이제 1회독 할 때는 있잖아요. 거의 1시간 만에 한 권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독수가 중요한 것이지 한쪽을 계속 파고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회독수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기업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